예비 시어머니인 줄 모르고 식당에서 진상짓 부린 여자. 그녀의 상견례와 결혼식은 그 싸가지에게 예의가 뭔지. 자존심으로 갚은 식당 아줌마.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1화. 아줌마, 좀 깨끗한 자리 없어요? 그날 우리 식당에 들어온 여자.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나름 분주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30년 넘게 장사한 작은 식당입니다. 크게 잘 되진 않았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음식만큼은 대충 내지 않는 것 하나만은 제 나름의 가장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30년이나 터를 잡았으니 나름 단골 손님도 솔찬히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출입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줌마,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거 있나요? 별거 아닌 듯 했지만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귀에 참 거슬렸습니다. 우리 가게에 오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저나 서빙 알바를 부를 때엔 언제나 사장님, 어머니, 이모님 그렇게 불러들 왔었는데 느닷없이 저렇게 대놓고 툭 던지듯 아줌마라는 호칭부터 저는 그날따라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기요, 이 자리 말고요. 젊은 여자는 의자를 발로 차며 밀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 방금 사람들이 먹고 간 자리 같은데 좀 더 깨끗한 자리는 없나요? 순식간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손님들의 숟가락이 멈췄고 서빙 보던 직원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긴 이런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도 새파랗게 젊은 것이 저 정도 싸가지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거기 방금 닦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저를 보며 젊은 여자는 갓잔타는 듯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아줌마, 제가 보기엔 아닌데요. 사람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과 본데없이 잘한 듯한 싸구려 말투. 그때까지는 진심 몰랐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젊은 여자가 일주일 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마주보고 앉게 될 줄은요. 참아야 하는 사람은 늘 주인이었다. 그날 저는 끝까지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인데 우스개 말 맞다나.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한 짬밤도 아니고 주인식이나 돼서 손님과 싸우면 득될 게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니까요. 그럼 저쪽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마치 제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턱을 까딱했습니다. 앉으면서도 끝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이런 식당, 요즘 장사 잘 안 될 건데 위생도 좀 별로인 이런 데를 누가 오겠어. 그 말에 저는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식당에 계신 다른 손님들을 생각해서 끓어오르는 열불을 간신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래도 이 식당을 운영한 덕에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었고 새벽마다 직접 장을 보러 다니고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허리가 휘도록 자존심 하나로 지켜온 곳입니다. 제게 있어서 우리 가게는 가게 이상이 제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저 또한 산전수전 물불 안 가리고 겪을 거 다 겪어본 터라 어지간한 싸움에서 진리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처음 본 여자가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지는 말 그대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음식이 나가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봐요. 이거 국물이 튀었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서빙 보던 아이가 울상을 하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해주자고요. 식사를 마친 그 여자는 끝내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서까지 끝까지 진상짓은 이어졌습니다. 영수증 챙겨주세요. 간혹 엉터리 금액으로 결제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주방에서 소금 한 움큼을 집어서 문 밖으로 냅다 던졌습니다. 그제서야 분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고달픈 하루를 마친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는데? 그런데 경사스런 소식을 전하는 아들의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이상하게도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상견례 잡았어요. 여자 쪽 부모님도 식당 하신대요. 아들의 무작정 통보를 받고서도 저는 그때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낮 제 식당에서 진상짓을 하며 저를 열받게 했던 그 젊은 싸가지가 바로 제 아들의 결혼 상대가 될 줄은요. 제2화 일주일 뒤 상견례 통보. 엄마, 다음 주에 상견례 잡았어요. 아들의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라니. 혼기가 찼으니 결혼 얘기는 언젠가는 나오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제 마음이 막힌 하수구 마냥 답답한 날에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듣게 될 상황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난 아가씨야? 제가 물었을 때도 아들은 잠깐 망설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근처에서 밥 먹다가 알게 됐어요. 밥.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괜히 콕 찔렀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신다니? 제가 다시 묻자 아들은 밝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당 하신대요. 엄마랑 비슷한 일 하셔서 오히려 더 잘 통하실 것도 같고요. 아들의 그 말이 나는 이상하게도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도 식당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언감생심 대놓고 좋은 며느리감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식당. 요즘 제 머릿속에 식당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들어왔던 적이 거의 없었던 이유가 한몫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 가게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콧웃음을 치며 사람을 무시하던 그 싸가지 없던 젊은 여자 얼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정도 싸가지는 아니겠지? 그저 기분 탓이겠지 싶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식당 하는 집이 어디 한두 집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이 제 성질을 조금 더 세게 돋궜습니다. 엄마, 그쪽에서 날짜는 이미 잡자고 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로 잡았어요. 상의도 없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어서 대놓고 언짢은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도 답답한 가슴은 밤새도록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불길한 이름 하나. 며칠 뒤 아들이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상견례 얘기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 사진을 슬쩍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에요.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들의 휴대폰 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려는 걸 저는 겨우 참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고 미소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매와 그 입꼬리 며칠 전 우리 가게에서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 싸가지 없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닮은 사람이겠지? 스스로를 위안해보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니?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지연, 이요. 서지연. 이런 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며칠 전 카드 영수증에 똑똑히 찍혀있던 이름. 그 진상 싸가지가 계산하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눈여겨봐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애를 썼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같은 이름이 좀 많나요? 그런데도 제 머릿속은 자꾸만 그날 장면이 비디오 화면처럼 재생, 반복이 됐습니다. 의자를 발로 차며 밀던 그 모습, 서빙 보던 직원 아이를 노려보던 그 눈빛, 위생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말투. 저는 속으로 알렉스, 릴렉스를 다짐하며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응, 예쁘네. 막상 말은 그렇게 했어도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상견례 전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주방에 나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다 마른 행주를 다시 물에 넣고 짰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예민한 거야.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괜히 그런다. 하지만 어떤 생각도 어떤 마음도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난 실타래 엉킴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은 근거 없는 예감이 아니라는 걸 수십 년째 몸소 체험한 나이였으니까요. 내일 입을 옷을 꺼내다가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언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늘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단정하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그래, 상견례 자리에서는 어른답게 차분하게 그렇게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지연이랑 그쪽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있을 거예요. 서지연. 그 이름을 다시 보는 순간 속에서 또 천불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인 낯익은 뒷모습 하이힐과 곧은 어깨,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힌 자세.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이 분명히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그 짧은 탄식. 그때 저는 빼박 확신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가게에서 저를 자줌마라고 부르던 그 싸가지 없는 젊은 여자가 바로 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제3화. 문 열고 들어온 그 여자.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싸가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옆에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얌전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가게에서 의자를 발로 차던 그 사람과 같은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투와 그 목소리. 그날 낮엔 아줌마라 부르며 콧웃음 치던 그 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싸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싸가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봤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싸가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오셨죠? 차가 막히진 않으셨어요. 예의상 정중한 인사말들이 릴레이 하듯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 싸가지는 그날 일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고 모르는 척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예의는 언제나 약한 쪽의 목. 상견례 자리는 나름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상대 어른들은 웃음도 많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서로 좋아해서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 사이에서 싸가지는 조신하게 미소 지으며 웃기만 했습니다. 연기력 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싸가지는 특유의 깔끔병이 도졌는지 숟가락을 들기 전 먼저 접시부터 한 번씩 훑어봤습니다. 아주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다 병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전 우리 가게에서도 똑같이 하던 버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쪽을 한번 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숨길 뿐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싸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워낙 깔끔해서요. 집에서도 과일 한쪽도 함부로 안 먹어요. 그 말에 싸가지는 대단한 칭찬이라도 받은 듯이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그리고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뿐인 듯 싶었습니다. 사과는 없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날 무렵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 씨. 싸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우리 가게에 온 적 있나요?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아들은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상대 부모님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싸가지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투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그날 제가 좀 바빴던 날이라 기억이 잘. 그 말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가지는 사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내 아들 얼굴에 침을 뱉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 제 나름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싸가지가 급히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일, 굳이 여기서까지 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가지는 사과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덮어두라고 반협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저도 결심했습니다. 오냐 그래. 그럼 나도 예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제4화 사과 없는 며느리, 모르는 척하는 아들. 어른들 계신 데서 말 꺼내는 거 아니잖아요. 싸가지의 말은 정중한 척. 포장돼 있었지만 내용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이건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꽤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싸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일, 기억은 하시는 거죠? 내가 대놓고 묻자 싸가지는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당근 기억이야 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될 일은 아니잖아요. 싸가지의 대답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의자를 발로 차면서 밀고 서빙하는 직원한테 큰 소리 치는 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싸가지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좀 예민했어요. 예민. 사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없었습니다. 이 싸가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들의 침묵.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상황, 봤니? 분이 덜 풀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잠깐 마른 침을 삼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졌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분위기. 엄마, 상견례 자리였잖아. 그런 건 좀 넘어갈 수도 있지? 넘어가라니. 며칠 전 우리 가게에서 사람 무시당한 것도, 오늘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가짠게 여긴 것도 다 넘어가라고? 그럼 네가 보기에 그 애가 한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묻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당황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첫 방문. 며칠 뒤 그 싸가지가 혼자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도 없이요. 어머님, 잠깐 뵙고 싶어서요.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상견례 때처럼 얌전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오자 싸가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성격이 좀 솔직한 편이라 그 말이 참 웃겼습니다. 진상 부릴 때는 솔직이고 사과해야 할 땐 예민이 되는 법입니까?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괜히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 가족이란 단어를 이 싸가지가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기가 차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이 흔히들 가족이란 말을 할 때에는 대체로 무기로 끄집어낼 때 그 말들을 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내가 묻자 그 싸가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일은 서로 없던 걸로 하고 앞으로 밖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나보고 참고 나보고 없었던 일로 하고 내가 어른값을 해라는 그런 말로 해석되었습니다. 싸가지가 일어서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른이시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혈압이 뻗쳐서 뒷 목줄기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어른이 뭔지 이제부터 내가 직접 보여줄게요. 그 싸가지는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머자나 곧 알게 될 겁니다. 예의란 참아주는 게 아니라 선을 지켜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제5화 참는 시어머니, 선 넘는 며느리. 돈 이야기는 늘 웃으면서 시작됐다. 그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부쩍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서 걱정이 되네요. 누가 들으면 참 싹싹하다고 칭찬할 만큼 정성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걸려온 전화의 내용은 매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은 식당 오래 하셨잖아요. 요즘도 장사는 잘 되세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그저 안부소리처럼 들렸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자 말하는 의도가 의심쩍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새는 임대료도 많이 올랐다던데. 그래도 어머님 가게는 단골이 많으시니까 괜찮죠? 걱정인지 변죽인지 모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해 줬습니다. 뭐 나야 그럭저럭이지. 자랑도 푸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게 오히려 그 싸가지 예비 며느리를 조금 더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 냄새가 나면 조심하지만 돈 냄새가 안 나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집을 보는 눈. 어느 날은 불쑥 아들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집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눈동자 움직임은 엄청 바빴습니다. 가구며 벽지랑 창문, 그리고 수납장과 싱크대까지. 이건 마치 집을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값을 재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언제 지으셨어요? 아, 이 방은 나중에 창고로 쓰셔도 되겠네요. 순진한 아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엄마. 어차피 혼자 쓰시잖아. 그 말에 대꾸 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제 얼굴을 슬쩍 보더군요. 아마도 제 반응을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체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싸가지 예비 며느리에게는 허락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요. 식당을 다시 찾은 이유. 며칠 뒤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또다시 우리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친구 2명과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진짜 맛집이라고. 친구들이랑 일부러 왔어요. 그 싸가지 예비 며느리의 말에 서빙 보던 직원 아이가 제 눈치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조용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나중에 확장하면 좋겠어요. 요즘은 확장된 컨셉이 장사가 잘 되거든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미친년 널뛰듯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 가게가 이미 자기 가게라도 된 것처럼요. 오물은 계산대 앞에서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결제했고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통이 터져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년에게 어디까지가 네 자리인지 분명히 선을 긋고 알려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싸가지 예비 며느리가 식당 문을 나서며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결혼하면 저희가 가게도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린다. 그 말에 속드들 이미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롱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기부등본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도와주겠다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제6화 결혼 전날 벌어진 결정적 사건. 예고 없는 방문. 결혼식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가게가 바빴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질 새도 없이 들어왔고 서빙 보는 직원 아이는 땀에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하이힐 소리. 고개를 들자 싸가지 예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셋. 웃음소리도 말투도 딱 봐도 손님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러 온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 말투. 이미 이 공간을 자기 것처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인사를 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 싸가지 예비 며느리에 대한 그날의 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직원 앞에서의 폭언. 문제는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여기 물 좀 빨리 주세요. 반찬은 이거 말고 다른 걸로요. 목소리 톤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나오자 며느리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서빙 보던 직원 아이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싸가지 예비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말이 죄송이지. 이게 어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그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 시선이 한꺼번에 싸가지 예비 며느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선을 넘는 말.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다 관리할 거잖아요. 맘에 안 드는 건 지금부터 좀 바꿔야죠. 그 말이 가게 안에 확 퍼졌습니다. 서빙 보던 직원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님 중 한 분은 벌써 숟가락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지연 씨.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여긴 아직 제 가게입니다.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직은요, 어머니. 아직은. 싸가지 예비 며느리의 본심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선택. 저는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바른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만 분명히 합시다. 손님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 우리 가게 손님들, 그리고 이 공간은 제가 책임집니다.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오만상을 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있어. 제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싸가지 애비 며느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굳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태도. 당장 사과 안 하면 두 번 다시는 이 가게에 손님으로도 못 들어올 겁니다.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게 어른답게 말하는 겁니다. 싸가지 예비 며느리는 그날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이 얘기 아드님한테도 그대로 전할게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체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야 이놈아,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냐? 이제부턴 네가 선택해야 할 차례다. 그리고 냅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7화 결혼식장에서의 선택.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잠은 거의 한숨도 못 잤지만 몸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한번 창피하면 될 일을 평생을 마음고생하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 꽃다발과 밝은 음악, 그리고 화려한 조명. 며느리가 될 싸가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말을 아꼈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그 말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저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축사로 전한 속마음. 축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부모님을 소개했고 하객들의 시선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제 뒷모습을 보며 살짝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결혼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이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일부러 형식적인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축사로요. 하지만 며느리가 될 싸가지는 제 입모양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까지 말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요. 결혼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될 싸가지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굳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랑과 존중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장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부탁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결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의 위치를 아는 일입니다. 며느리가 될 싸가지는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대 부모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내려놓지 않은 말. 사회자가 슬쩍 다가와 마무리해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 출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선을 약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폭로도 없었고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될 싸가지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이 자기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그제야 제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굳이 오늘 같은 날 이런 말씀까지 꼭 하셨어야 했어?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영원히 못하니까. 결혼식이 끝난 뒤 며느리가 될 싸가지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표정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치를 알았습니다. 저의 축사에 뭔가가 캥기는 구석이 있었던 눈치로 보였습니다. 이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8화 며느리의 과거.
상대 어머니의 한숨. 결혼식장이 거의 비어갈 즈음. 저는 상대 어머니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축의금 봉투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대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축사.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상대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라니.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마음속에 어렴풋이 떠다니던 의심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되풀이된 문제. 상대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그전에도 결혼 얘기까지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축사 내용 중에 존중이 어떻고 선을 지키는 등등의 내용들에서 아마 며느리가 될 싸가지의 과거를 안다고 짐작했었나 봅니다. 그때도 처음엔 너무 싹싹했고 부모들 앞에서는 한없이 예의 바른 아이였었죠.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식당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결국엔 그 집에서도 큰 소리가 났었고 상대 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싸가지의 문제는 저와의 악연이 아니라 스스로의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요. 우연처럼 찾아온 증거. 며칠 뒤 식당으로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가게가 좀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서지연 씨 시어머님 되시나요? 묻는 말에 저는 찾아온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과 망설이는 말투. 저는 지연 씨랑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요. 그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찾아온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메시지 내용들이 캡처된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냥 일이나 하세요. 그 정도 일도 못하세요? 돈은 제가 버는 거잖아요. 그 말투.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투였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서지연 씨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찾아온 여자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항상 잘 넘어갔어요. 직급 높은 상사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담았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얼굴. 마침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좀 예민한 거 맞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도 직접 겪어봐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직접 겪어봐라.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다음 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예전에 파혼한 이유 혹시 알고 있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야 보이는가 보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9화 결혼을 멈출 것인가? 아들의 붕괴.
아들이 집으로 찾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초인종 소리부터 호떡집에 불난 듯 했습니다. 누르고 급해서 또 누르고 마치 119라도 찾듯 다급해진 손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후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저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만 바보였던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 그날 밤 며느리가 된 싸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스피커폰으로 받자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괜히 다른 사람들 말 믿으신 거야? 괜히 그 단어 하나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나랑 안 맞아서 그만둔 거야. 그건 오빠도 알잖아.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식당에서 한 말도 사실이 아니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된 싸가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오버하신 거였고, 그 순간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떨어진 사람처럼요. 어른의 기준. 전화를 끊은 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이 처음으로 제 눈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나 그동안 뭘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만큼만 믿는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건 사랑보다 먼저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란다. 그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왔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두려움이었으니까요. 결정의 밤. 그날 새벽. 아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지연이 만나고 올게.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결정의 예고였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엄마. 의외로 아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혼인 신고 미루기로 했어. 미루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근데 엄마. 지연이가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며느리가 될 뻔한 싸가지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살짝 기대해볼까? 제10화. 예의란 무엇인가?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 아들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겠다는 말을 들은 날 저녁. 며느리가 될 뻔한 싸가지는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투는 이미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건 네가 아니라 네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과 말투다. 그 말에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준 걸 고마워해야지.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바로 선을 넘는 거야. 며느리가 될 뻔한 싸가지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콧웃음으로 맞받았습니다. 아들의 선택.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가 될 뻔한 싸가지와 완전히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말다툼도 쌍방 고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상하게 이별하는데 후회가 하나도 안 되네? 그 말이 아들의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니까 그게 언젠가는 나나 엄마한테 돌아올 것 같았어. 그제야 내 아들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세운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한 마무리. 며느리 될 뻔한 싸가지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너무 간섭이 심했다. 아들이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다. 우리는 그 말들을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결과로 기억되는 법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도 자연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반면 우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서빙 보던 직원 아이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예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어느 날 식당에서 손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저는 지난날의 모든 일을 조용히 떠올려 봤습니다. 의자를 발로 차며 밀던 그날과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장, 그리고 이별의 밤까지 예의는 큰 소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었을 때 어디까지가 끝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는 걸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의는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선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가 될 뻔한 싸가지에게 예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자존심을 지켜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긴 시간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붉은 심장